프로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알아보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의 프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시장 변동성 다시 커질까? 네, 올 한 해의 그 키워드 변동성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달러 인덱스가 100달러 선을 좀 이탈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최근에 빅컷에 따른 그 반응으로 달러와 약세가 일어나는데 네. 리스크 온이라고 보기에 좀 애매한 여러 측면들이 있어서 체크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오늘은 그냥 일본이네요. 기승전 일본. 네. 일본 증시가 한 4% 이상 급락하다 보니까 시장 반응들이 좀 싸늘하게 식는 모습들인데, 아니, 언제까지 일본에 대해서 계속, 그나마 정책적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가 빠지는 건 뭐 이해를 하겠는데, 한국까지 왜 이런, 그런 식은, 뭐 왠지 주변에서 뭐 빠지게 되면 그냥 불안해요. 이게 한국 증시인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뭐 꼭 그럴 필요까지 있지는 않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 걱정해야 되는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엔화입니다. 엔화가 그러면 또 140엔 이탈해서 뭐 밑으로 쭉 가는 엔화 강세인가요? 아니거든요, 지금. 오히려 엔화는 살짝 돌려가지고 한 142대 중반대까지 돌아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걱정했던 뭐 엔화 강세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굳이 시장이 이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2640선 미치면은 사볼 건 사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지금 일본의 이제 시계로 이부 이름도 잘 헷갈려요. 이분의 성향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일본 증시 입장 쪽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늘리고 거기다가 소득세도 일부 증세를 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네. 금융소득세입니다. 저희는 금융 투자 소득세인가요? 우리도 금투세, 거기는 금소세. 그래서 부유층에 대해서 금융소득세를 걷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래? 그러면 우리랑 초반에 비슷한 뉘앙스죠. 이거 좀 빼야 되나? 이렇게 성격이 갈 수가 있겠죠. 돈 많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증세 성격 쪽을 강화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최저임금을 올린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저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일본 증시는 당연히 좀 정책이 변하겠구나라는 쪽에서 반응하는 게 맞겠죠. 근데 한국은 좀 오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미국 증시가 또 좀 올라오다 보니까 흔들흔들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크다 보니까 이어지는 변화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 압박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이번 주에 또 체크해야 될 거는 뭐 일본 말고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국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또 걱정인 거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고용지표 쪽이죠. 고용지표 전 예고되는 것들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되게 궁금한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저희는 하루씩 또 휴일이 있습니다. 이틀짜리 하루에 받고 또 이틀짜리 하루에 받고 이런 식이 나오다 보니까 왠지 이번 주는 그냥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좀 여유롭게 보자라고 하는 계속 그런 심리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시장에서는 예탁금은 좀 보강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은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올 초에, 그리고 또 항상 저희가 느꼈던 거는 8월 달도 그리고 8월 5일 날 서킷 브레이크, 9월 초도 우르르, 10월 초도 또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막연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요 기간들을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 가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또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실적이 주가가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정체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그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먼저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기회 때는 지금 같은 부분을 기회로 볼 수 있는 게, 실적 기대감 좀 높은 종목들, 그리고 또 변화가 될 종목들은 이런 때를 또 대응하는 건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시장이 또 하락해서 출렁이는 걸 불편하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관점 쪽에서는 글로벌 증시와의 격차를 생각하게 되면 저희는 견뎌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해외 증시가 좀 출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오른 것도 없는데 여기서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나라는 생각 쪽에서 이제 더 이상 화도 내기 싫고요. 지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좀
또 그렇다고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 가지고 한국 증시 밀린다고 해서 그게 또 그냥 바로 또 밀릴 상황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켜보죠, 뭐. 예, 그리고 또 밀리면 사겠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 전후로 해서 뭐 여러 자산들의 사상 최고치 움직임을 좀 확인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우리가 진짜 오른 게 없죠. 오른 게 네.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인수 대표님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은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떨어졌을 때 네. 2,400선 아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2,400이요? 예. 제가요? 예. 아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 2,400으로 그럼 지금 팔아야죠. 거기 가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가요? 2,640선 이하. 아, 2,640. 네. 예. 네. 그 밑에 쪽선 어떤 중요한 기준점 밑인데 거기서 좀 벌어진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매수 쪽으로 대응해서 보던 종목들 또 9월달 수출 실적 발표될 거고 10월달 실적 될 거고 네. 이런 쪽으로 나갔었을 때 기회가 되는 요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방송 다시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정정하게 네. 되면 2640. 아, 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대응 가능하겠다라고 보셨고요. 일본 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엔화 강세 그리고 또 이런 신임 총리의 증세에 대한 그 정책 이런 네. 것들이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이 엔화 강세는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 예, 금리 인상을 뭐 가파르게 일본 쪽에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할 수도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목표치가 아마 1% 정도쯤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리긴 올릴 텐데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들을 충분히 안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격적으로 지금부터 다음 BOJ 그리고 매달 열릴 때마다 툭툭툭 올려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바라보고 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반응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약간 내용 자체도 그랬어요.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것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유지할 것이다가 기반이었고 거기다 약간 변화된 얘기들을 좀 던졌기 때문에 네. 시장은 그래도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걸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겠다라는 쪽들이 좀 더 불확실성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지난주에 190조 원 가량 규모의 부양책 패키지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더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까지도 더해집니다. 근데 중국 관련주를 단순히 앞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들도 또 놓여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뭐 지난 한 주 동안은 외국인도 화장품주를 좀 사면서 아모레퍼시픽은 3년 만에 외국인 최대 지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련주 강세 대응 어떻게 볼까요? 네, 또 올라가네요. 롯데케미칼. 지금 한 3%대, 아까는 마이너스더니 지금 3%대 올라와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 관련된 경기 부양책 얘기는 다 아실 거고, 이게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먹힐 것이냐, 안 먹힐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국내 쪽에서는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산업재와 소비재가 있습니다. 산업재 쪽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반응하는 게 화학 쪽인 것 같고, 근데 화학 쪽 같은 경우, 일단 먼저 산업재를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 지금 한 8만 원 안 되던 게 10만 원대 중반까지 와 있습니다. 쫓아갈까요, 앵커님? 가파르게 올랐네요. 네. 네. 그걸 반대로 월봉을 보게 되면 예. 이게 가파르게 오른 게 아니라 무지 많이 빠진 거죠. 바닥권이네요. 네, 올해 작년 2021년도 고점이 30만 원대였습니다. 3분의 1 토막 났네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 들어오는 변화. 또 PBR 0.17배에서 시작했던가 그렇더라고요. 17배인가 18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설명은 할 수는 있는데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그럼 이게 그러면 이제 중국 경기가 이제 살아나서 뭔가 변화를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 경기가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는 저희가 뭘 보고 하냐면은 지표를 보고 알 수가 있겠죠. 지표 나온 데는 적어도 최소 한두 달은 걸립니다. 근데 그런 것 동안에 먼저 그렇게 될 거야라고 먼저 강하게 변화가 들어온 것들 기반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쪽들에 대한 회복 국면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거기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산업재들은 오히려 어떤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복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레벨업은 이제 회복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탄력을 받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거고 게다가 중국이 그러면 우리가 생산한 거 수요가 회복되니까 많이 사주겠지가 두 번째인데 중국이
저희 거 이제 사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생산하죠. 네. 어떻게 보면 경쟁자로 바뀌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 상황 쪽에서 이거를 산업재 쪽을 수혜다라고 바라보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세요. 일단 쫓아가지 마시고 내 거 아니야 생각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그거 딱 하나입니다. 가격들이 올라서 그러니까 중국이 수요가 살아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걸 수입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중국이 좋아지다 보니까 경쟁자 입장 쪽인데 이쪽에서도 그 제품 가격들, 그러니까 즉 나프타와 해당 품목들 같은 경우가 같이 반응을 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수혜를 본다라는 관점적으로 접근하셔야지 중국이 우리 거 중간재를 사준다는 성격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과거 2000년대 중반 때 나왔던 분위기는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소비재 쪽을 보겠습니다. 소비재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저희가 다 아는 뭐 카지노, 뭐 여행, 뭐 또 면세점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 오늘 아침에 나왔던 관광 통계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19 때 나왔던 99.7%가 거의 다 회복했어요. 99%대까지 회복하다 보니까 이제 다 돌아선 거고 그러면 내년을 바라볼 때 관광객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겠냐라는 쪽에 대한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그 뭘로 결정되냐면 소비 심리로 결정됩니다. 나 좀 나아졌으니까 나가서 좀 여행 좀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들 그게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요게 이제 또 하나의 변화겠죠. 근데 아직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좀 확산되는 과정들을 펼쳐본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가 시장에서 반응하는 정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소비재 쪽에서 화장품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화장품은 중국 쪽은 이제 저희가 경쟁 대상이 됩니다. 그 나라 쪽에서는 경쟁 대상입니다. 오히려 그 밖에 북미나 뭐 캐나다 이쪽 미국과 캐나다 쪽 이런 다른 쪽에서 성과를 내는 쪽들이 여전히 이번에 수출 데이터 나오게 되면 역시 강해라고 거기서 반응할 것 같고요. 네. 화장품 그쪽을 보는 게 여전히 맞을 것 같고 예. 게다가 또 의외로 반응을 안 한 게 의류 네, 이쪽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에 FNF가 주가가 좀 곧 저점에서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본다. 밸류업까지 더해졌죠. 네? 밸류업 지수 편입 이슈까지 그렇죠. 더해졌죠. 예. 그 주가를 일봉으로 보게 되면 에이,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저 똑같습니다. 롯데케미칼처럼 많이 빠졌다가 돌아서는 과정들입니다. 예. 그럼 이런 쪽에서 오히려 K자 달고 좀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쪽의 의류 쪽들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FNF는 그래도 중기 뭐 그렇다고 적절한 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중기적인 저항권대 부분까지 들어오는 게 목표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계속 또 탄력들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사람이 감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감성 코퍼레이션, 네 이런 것들도 우리 현빈 선생님이 열심히 와서 또 이렇게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뭐 가을 분위기 팍팍 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쪽의 변화들 모두 생각하시게 되면 차라리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더 낫지 않을까. 뭐 로열티 계약이 지금 다음 달인가 이번 달 말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열티 잘 팔고 있는데 당연히 로열티 연장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런 의류 쪽도 한번 다시 볼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쪽이 아니라 뭐 중국뿐 아니더라도 좀 잘 팔릴 수 있는 쪽 혹은 또 중국에서 그래도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 골라봤을 때 종목을 압축하는 전략 필요하겠다라고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10월에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가 10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때문에 먼저 땡길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발표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시점인 것 같고요.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이 42만 원대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안착을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여기가 항상 저항이었었는데 분위기 바뀌어서 움직인다. 그러면 위쪽을 벌려놓을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2차 전지는 뭘 보셔야 되느냐. 쇼티지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쇼티지 날 것이다. 전구체, 음극재 이쪽에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자. 그래서 에코프로 왜 새롭게 들은 것처럼 얘기를 쳐다보고 계세요. 다 몇 주 말씀드렸더니 에코프로 머티 뭐 이런 것들 그렇던 포스코 퓨처 이런 것들 잘 보고 대가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배터리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